세 번째 세션에서는요, 2026년이 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구조적 전환점이 되는지, 그리고 금융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실제 인프라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 소아이오의 CEO 박지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아이오 박지수 대표입니다. 오늘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고 있는 절기인데요. 오늘 좀 앞서서 얘기 나왔던 전략적인 부분이나 규제적인 방향에서 어느 정도 실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계속 마련이 되면 좋겠어서 오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제 수호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동안 저희가 2년, 3년 동안 리서치하고 중앙은행 그리고 시중은행 그리고 카드사와 같은 금융기관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계속 한국에서 좀 부재한 인프라 중에 외환 거래 인프라를 준비하던 것들을 좀 공유 드리는 자리로 오늘 이 컨텐츠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지스라고 하는 인프라고요.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생소한 단어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AI 에이전트나 에이전틱 AI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건 디지털 자산 못지않게 AI인데요. 저는 이 디지털 자산의 이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AI 에이전트 트렌드에서 나왔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저의 의도에 맞춰서 서비스가 실시간적으로 기체처럼 구성되어서 제공되고 흩어지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저가 원하는 의도에 맞춰서 단순히 앱이 공급자로서 고정된 기능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유저가 원하는 기능을 마치 구글 클로드나 제미나이, 퍼플렉시티처럼 그때그때 맞춰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기능도 제공해주고 서비스도 제공해주는 게 가장 큰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유저 의도 기반의 서비스가 오고 있다는 게 좀 핵심적인 트렌드인 것 같은데요. 이 맥락에서 금융도 이런 의도 기반의 금융이 온다고 저희 회사에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은행의 지점으로 진행되던 것들이 모바일 핸드폰 속에 모바일 뱅킹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고 플레이드와 같은 뱅킹 애저 서비스들이 다양한 API 연동형으로 뱅킹 애저 서비스를 제공하던 시대가 패러다임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패러다임이 저는 인텐트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유저 의도 기반의 서비스가 다음 패러다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AI의 발전과 더불어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존 금융에서는 금융기관에서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기획하고 설계하는데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소요를 해서 출시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유지를 합니다. 그때 유저가 카탈로그를 보면서 내가 좋아할 만한 게 있나를 보고 구매를 하거나 가입을 하는 식의 모든 유저가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AI 등장 이후에는 이런 의도 기반의 인텐트 기반의 금융이 오면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찾을 수 있는 인프라가 서비스가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의 의도가 감지되면 유저에게 맞춤형으로 기능들을 제공하고 단순 기능보다 금융 상품들을 제공하고 유저가 가입을 하거나 사라지거나 이런 식의 조금 더 앞서 말씀드렸던 의도 기반의 기체와 같은 서비스들이 이런 인텐트 기반의 금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저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저가 원하는 의도 기반의 금융 서비스와 상품들을 제공하려면 세 가지 기능들이 요구됩니다. 하나는 프로그래머블 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다 설계 가능해야 되고 구현 가능해야 되고 어떤 의도에 맞춰서 조건부로 자동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든지 요구가 의도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365일 24시간 정산이 되고 결제가 되는 환경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때그때마다의 서비스를 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컴포서빌리티라고 하는 이런 조합 가능성이 되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텐트 기반의 금융 패러다임이 정말 온다고 했을 때는 이런 디지털 자산의 가장 큰 특징인 이 세 가지가 필요하게 되고 이게 미래의 디지털 자산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가치가 아닐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디지털 자산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기반으로 앞서서 뭐 광장에서도 BCG에서 언급 주셨지만 뭐 소매 영역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국경 간의 어떤 결제 프릭션들을 해소하는 데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뭐 송금으로 비교를 해도 스위프트와 같은 은행에서의 송금 전용망을 쓰게 됐을 때는 뭐 어느 정도 뭐 12시간 내로 이제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2일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을 했을 때는 블록 컨퍼메이션 타임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전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경 간의 자산을 옮기는 데에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가치들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작년에 했었던 프로젝트 남산이라고 하는 실증에서 관광객 대상으로의 결제 실증 결과를 봤을 때는 기존에 일반적으로 최소 비용인 외환 수수료 1%가 0.3%, 30핍스 정도로 평균적으로 체결이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속도도 실시간으로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인텐트 기반의 금융 패러다임이 온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국경 간의 크로스보더 기능을 제공하는 데 가장 핵심이면 결국 저희는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요 FX, 외환 거래 인프라라고 봅니다. 이 외환 거래 인프라는 정산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해서 기능을 제공하는 건데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가장 맨 왼쪽에 최근에 이제 그냥 친구들이나 뭐 커뮤니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봤을 때 결국에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많은 관심들을 해외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외국 주식을 사고 싶어. 나는 왜 해외 여행 갔을 때 빨리 쉽게 결제하고 싶어.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여행 갔을 때 해외 ATM에서 돈을 뽑는 서비스들도 1,000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해외 여행에도 굉장히 니즈가 많고 심지어 사람이 적다 보니까 외국인 고용도 늘기 때문에 매뉴팩처링 회사에서 공장의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에게 돈을 지급할 때에도 이런 FX 거래, 외환 거래나 외환 송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때 또 가장 큰 수수료가 요 스프레드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원화가 달러와 같은 다른 나라의 어떤 화폐로 전환이 될 때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수수료가 여러 가지 뭐 중개 수수료도 있을 수 있고 네트워크 비용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 환차익에서 가장 많은 수수료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 스프레드 때문에 리테일에서는 1%에서 1.5% 수수료를 지급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러한 인프라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유동성들을 많이 모아놔야지 이러한 스프레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세 가지 특징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런 FX 인프라를 꾸준히 연구 개발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단적으로 좀 더 강조를 드리면 결국 이제 이런 외환 거래에서의 가장 외환 거래가 이런 최대 마찰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충격적인 지표가 해외 투자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50조 원에 달하는 49.6조 정도를 해외 투자를 집행을 했었고요. 손실 계좌의 비율 기준으로는 거의 반은 손실을 보셨습니다. 물론 투자 자체는 어쨌든 선택이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거기서 좀 아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인프라 비용 같은 부분입니다. 아까의 그 외환 스프레드라든지 송금에 들어간 여러 가지 부가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요 손해했던 이 금액에서의 FX로 인한 손실 5천억 가량은 어느 정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FX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 개선으로 인해서 유저들과 국민들이 이러한 계속 손해보고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한국에서의 그럼 FX 인프라들이나 거래를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디지털 자산, 특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얘기가 많았는데 뭐 여러 가지 규제 배경이나 뭐 지금까지 국내의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한 배경에서 사실 소매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달러라고 하는 달러를 포함한 외환을 구매하려는 스팟과 같은 그런 실물 중심의 거래 수요는 정말 큽니다. 거의 150조 가량이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정의 근거는 이제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팟 거래량이 디지털 자산으로 얼마나 변환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것들이 전환된다고 했을 때 현재 거래가 가능한 곳은 리테일 거래소밖에 없습니다.
네, 리테일 거래소에서 그럼 어느 정도의 스프레드가 거래량이 보장이 되냐를 계산해 보면 가장 큰 거래소 기준으로도 오늘자 기준으로 한 1,600억 정도가 거래가 됩니다. 외환 수수료를 1%에서 1.5%라고 하시하게 좀 보수적으로 잡아드려도 일시에 거래 가능한 금액이 15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이 외환 수수료를 리테일 수준으로 지불할지언정 한 번에 거래할 수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거래량이 150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커머스 하나도 거래량이 뭐 1,000억씩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단순히 거래소 인프라를 라이센스가 있다고 쓴다고 한들 거래량 측면에서는 아직은 소매 이상의 도매급 물량을 커버하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굉장히 관대하게 잡은 겁니다. 사실 기업은 외환 스프레드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제공받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수준으로 더 지불을 한다고 한들 아직 이 정도 규모밖에 나오지 않는 게 결국에 다 같이 뭐 발행 유통 외에도 고민해야 될 것은 이러한 정산 그리고 실제로 크로스보더를 고려한다 했을 때는 이런 FX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이러한 논의를 좀 저희가 계속 좀 이끌어 나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의도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에서. 그래서 의도 기반으로 최적의 가격을 찾으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솔버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지스라고 하는 이름의 이 FX 레이어는 결국 저희가 가운데서 중개를 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라이센스가 있는 적정한 기관들과 수요가 있는 핀테크 서비스들이 직접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가운데서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회사이고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결국에는 그 기관들이 더 좋은 쿼트들을 제공을 해줬을 때 경쟁을 통해서 더욱더 인텐트에 최적화된 거래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이러한 이지스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에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뭐 AI를 포함한 핀테크 서비스들이 예를 들어서 원화를 달러로 교환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면 인텐트가 생성이 되고 솔버 네트워크인 이지스에서 이러한 인텐트들을 수집하고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쿼트를 요청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호가를 여러 유동성 공급자들에게 제공을 하면 그 호가를 제출하신 기간에 한해서 저희가 번들링이라고 하는 최적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호가와 요청을 매칭시켜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번들링 됐을 때는 이 네트워크의 데이터에 저장이 되게 되고 이 저장된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자산이 있는 세틀먼트 체인이나 혹은 은행의 인프라에 있는 자산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요청 인텐트와 기관들의 호가 이 두 가지를 연동을 하고 최적의 가격 매칭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에서 자동으로 지원해주고 실제로 자산의 이동이 일어나는 식의 이러한 구조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만든 인프라는 이 파편화된 유동성을 하나로 모으고 이 핀테크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리고 FX 거래를 하시는 인프라 운용사들이 실제로 인텐트에게 맞는 쿼트를 제공해 주면서 최적의 가격을 서로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개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아직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인프라라든지 혹은 개념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로 했을 때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오늘은 또 가장 중요했던 실제로 돌아가는 걸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구성하고 국내의 뭐 공기업이라든지 대공개는 아니지만 은행들과 같이 프로젝트 남산이라고 하는 워킹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한강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후에 별도로 저희가 남산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핀테크 서비스의 일종인 티코페이, 여행 관광객을 위한 티코페이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거래 인텐트라고 하는 의도를 전달하는지 그리고 기관들이 사용하시는 이지스의 콘솔에서 어떤 식으로 거래가 실제 일어나는지를 좀 시연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티코페이 결제 앱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베이스라고 하는 체인 위에서 현재 결제 앱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베이스 월렛을 사용하는 외국인 기준으로 현재 실제로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월렛에서 이런 식으로 온램프, 오프램프를 다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베이스 앱에서 혹시라도 코인베이스 월렛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검색하셔서 쓰실 수 있는데 이 티코페이라는 앱을 접속했을 때
국내의 가맹점,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현장에 갔을 때 이러한 원화 기반의 상품들을 브라우징을 하고 결제를 한다고 했을 때 보이시는 저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지만 로컬 커런시에 해당되는 원화, 외국인 관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원화 요 금액이 실시간으로 API를 통해서 이지스 네트워크의 질의가 되게 됩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인텐트를 생성하는 거라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API를 통해서 계속 수신되는 환율을 기반으로, 쿼트를 기반으로 얼마만큼의 달러형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결제를 요청을 했을 때 유저가 가지고 있는 지갑을 기반으로 서명을 하게 되고요. 서명이 되면 실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뭐 달러 모르겠고 나는 원화를 원해, 원화 정산을 받아야 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서 입력했던 금액만큼 승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방금 보이신 것처럼 체인에서의 속도에 비례하는 속도로 체결이 되게 되고 방금처럼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제는 온체인에 모두 기록이 바로 되고 온체인에서 세틀까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스캔들을 살펴보면 언제 생성이 됐는지 어디서 어디로 돈이 흘러갔는지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됩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러한 여행객들은 가지고 있는 돈이 달러형 혹은 다른 형태의 자산일 수 있는데 이러한 걸 한국에서 오프라인 결제를 하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저 이지스 네트워크가 원화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유동성 공급차의 쿼트를 기반으로 최적의 라웃을 직접 찾아서 거래될 수 있게 제공해 줍니다. 그럼 반대로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바라보게 되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콘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기관들은 뭐 레지스트레이션 하단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등록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KYB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무언가 라이센스 업체라서 받다기보다는 실제로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기술들을 인프라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를 통해서 그 바습 사업자나 금융기관들의 등록을 KYB를 하게 됩니다. 일단 제 계정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KRW/USDC 리얼타임인데 저희는 현재 원화에 집중하고 있어서 원화랑 달러, 그리고 달러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원화와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페어들을 기준으로 현재 저희가 실증을 하고 있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 하단에 있는 이 인텐트가 앞서 보셨던 미니 앱과 같은 결제 앱에서 들어오는 것, 혹은 저희가 실증을 하고 있는 곳에서 들어오는 인텐트들이고 우측 하단이 제 계정이라 볼 수 있는 기관 계정에서 설정한 쿼트 기반으로 체결된 피드들입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인텐트 탭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텐트 탭에 보시면 방금처럼 유저들의 인텐트 의도들을 다양한 채널, 저희 API나 SDK를 쓰는 곳으로부터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그리게이트 되어 있는 인텐트가 얼마나 많냐가 또 되게 중요하지만 이 인텐트에서 필드라고 하는 세 번째 탭을 가보면 제가 가진 계정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외환 거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P&L, 결국 이 외환 참여를 하는 이유는 기관 관점에서는 새로운 운용 모델을 갖고 싶기 때문에 실제로 외환 거래에서 얼마만큼 손해를 보고 있고 얻고 있는지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를 해주는 건 네 번째 폴리시 가보시면 되는데 방금 여기 지금 제가 잡아놓은 정책인 이 트레이딩 피 폴리시를 눌러봤을 때 뭐 제가 커버하려고 하는 자산의 from asset to asset 그리고 베이시스 포인트와 같은 스프레드 어디까지 참여할 거냐,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수수료는 얼마까지냐와 같은 것들을 정책에서 담아서 실제로 들어온 인텐트를 정해 놓은 폴리시랑 자동으로 매핑을 이 네트워크에서 해줍니다. 결국에는 이 기관들이 인텐트가 많을수록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고 기관들이 많이 참여하실수록 인텐트를 제공하는 곳에서 훨씬 더 저렴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고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끝나고도 혹시 관심 있으실 경우에는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어카운트를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한쪽에서는 저희가 핀테크 업체들에게 API, SDK를 제공합니다.
외환과 관련된 기능이 유저들이 굉장히 수요가 높은 시즌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러한 외환 관련된 환전이나 송금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고요. 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더욱더 다양한 부분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티코페이와 같은 거는 오프라인 결제에서의 핀테크 서비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작년에 했던 실증에 이어지는 건데요. 외국인 관광객이 카드를 쓰거나 결제를 하거나 환전을 할 때 쓰는 수수료가 통계상 5에서 8%가 일어납니다. 다양한 이중 수수료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인프라를 통해서 결제 앱을 구현을 했을 때 수수료가 절감이 되고 그리고 결제 실패율이 낮거나 즉시 정산이 되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밝혀졌고, 저희가 2월 중에는 현재 5개 정도의 가맹점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들을 성수, 을지로, 역삼 근방으로 300개로 확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글로벌리 팍소스나 체인링크와 같은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 이러한 가맹점 같은 경우는 이미 한 18만 개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그때 이제 큰 도움을 준 게 이제 블루프로그와 같은 이런 바우처나 쿠폰 혜택들을 모아서 제공해주는 이런 바우처 회사와 전략적 협업을 통해서 가맹점을 좀 확보를 많이 해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아직 부재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대신해서 이런 실제로 기업들이 사실상 보유한다고 봐도 되는 부채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저희는 바라보는 포인트들을 환전하고 운용하는 데에도 이지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부채로 가지고 있는 미사용 마일리지를 고객의 동의하에 이걸 운용을 하면서 부채가 아니라 유동화시키고 운용을 할 수 있는 자산으로 바꾸는 그런 윈윈윈 모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티클리라고 하는 서비스가 이지스에 연동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3억 원 가량의 기업 포인트를 전환에 성공을 해봤고, 실제로 이 3억 원 가량의 달러형 자산을 기반으로 API도 확보를 해보는 식의 경험들을 현재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러한 솔루션들도 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텐트 기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 것은 당연히 GPT, 클로드, 퍼플렉시티 등과 같은 AI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터미널에서의 에이전틱 결제를 집중하고 있는 저희 파트너 카이트와 함께 이러한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결제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는 결국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이런 글로벌 터미널을 통해서 결제를 하려고 할 때 결국 발생할 이러한 크로스보더 결제 성금 그리고 환전 등을 저희 이지스를 통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기존의 인프라에서 제공하지 않은 마이크로 페이먼트 부분이나 AI 서비스 기반의 결제에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금융사에게 제공을 한다는 점인데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금융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확장 개념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라이센스 사업자가 아니고 라이센스가 있는 사업자들의 인프라에 기능에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해 줄 수 있는 미들웨어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라이센스 업체 인프라를 쉽게 가입하고 쓰실 수 있게 해드리면서 사실상의 저희가 앞단에서 프리세일즈를 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확장시켜드리는 그런 B2B 플랫폼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저들도 저희와 같은 스타트업을 믿는다기보단 규제를 따르는 그들의 라이센스와 그들의 이제 규제들을 준수를 믿고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과정에서 FX 대상이 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가 기관들이 결국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앞서 말씀드렸던 그로스 효율 관점에서 간접적인 유통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의 계약금도 그렇지만 어떠한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에 쓸 것이냐, 보유할 것이냐 등으로 결국 발행사가 유통사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마찬가지로 이 네트워크에서는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유통 비즈니스를 고려하실 때 어쩌면 이런 FX도 한번 고려하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무나도 새롭고 너무나도 없던 모델이기 때문에 누가 과연 참여할 것이냐에 대한 콜드 스타트 문제입니다. 저희는 레퍼런스로 전통금융에서는 스위프트, 블록체인 영역에서는 칸톤 네트워크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스위프트는 스위프트 네트워크 사용량에 따라서 조합의 의결권을 계속 가변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칸톤 같은 경우는 최근 JP모건이 베이스에서 두 번째 체인으로 선정한 그런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기관형 체인인데,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네트워크에 기여할수록 보상이 더 분배되는 구조의 인센티브 스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 이지스 네트워크도 초반부터 많이 기여할수록 더 많은 의결권이나 지분, 수수료들을 가져갈 수 있는 인센티브 스킴을 썼기 때문에 저희와 현재 공개하지 못하는 기관들과의 협업들이 이러한 인센티브에 좀 잘 맞춰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융기관의 어떠한 비즈니스를 돕는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래서 긴밀한 협업과 규제 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행의 프로젝트를 참여한 거기도 하고요. 지금 가장 대두되고 있는 국가 바우처 지급건도 긴밀하게 많이 협업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샌드박스나 현재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저희의 FX 레이어에 실제 서비스나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기업들도 MOU 내지는 커머셜 계약까지 끝났습니다. 이론적으로 100조 이상의 거래량을 매년 총합했을 때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 영역에서 한국의 표준의 FX 레이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양한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이지스에 대한 테스트나 혹은 저희가 하고 있는 실증들을 좀 빠르게 한번 경험하고 싶으신 기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맡은 수아이오 박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아이오 박지수 대표님의 귀중한 인사이트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보신 이 데모 이지스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기반 FX 결제 정산 레이어로서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여러분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요. 이지스는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또 해외 스테이블코인을 연결해 발행사와 체인, 은행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도 안전하고 투명하게 정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아이오의 차세대 스테이블코인 FX 외환 인프라입니다.